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또 다른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도 있다. 들어서는 계단은 이렇듯 가파르고 어두컴컴해서 오를 때마다 숨이 가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 계단을 지나 이르게 되는 곳은 희망과 꿈을 가꾸어주는 공간이다. 거리에서 흔히 느끼는 편견도 스스로를 묶는 울타리도 없는 곳.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공간을 질라랍이라 부른다. 질라라비는 날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보란듯이 훨훨 날아다니는 새를 뜻한다. 이런 뜻의 질라라비란 이름을 가진 이곳은 야간학교다. 그것도 장애인을 위한 야간학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라라비에는 장애인이 없다. 질라라비 학교에도 장애인은 없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놔두거든요. 하도록. 그게 좋아요. 질라라비는 모두가 질라라비처럼 훨훨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정말 희망과 덤보이렇다 생각해. 그런 목표가 없으면 우리 장애인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일 끌어주는 사람이 나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편견 없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울타리가 없는 학교, 장애인 야간학교, 질라랍이다. 저는 질라라비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효정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패션 코디네이터입니다. 전시되는 의류를 보기 좋게 코디네이트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하지만 저에겐 직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라라비에서의 교사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러 가면 기분이 좋고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거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의무감으로 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꼭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그다지 기분 뭐 이렇게 의무감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또 거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즐겁고. 저희 질라라비는 지난 3월 11일에 개교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만 2년 동안 함께했던 질라라비의 모든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생일을 자축하는 우리 식구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수 인구 다 똑같은 사람 봤습니까?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밤은 다 똑같은 다 터지는데 단지 우리 장녀들은 단지 몸만 약간 부자다 조금은 불편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을 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그대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역시나 이게 지난 2년간 저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 저희 질라라비는 지금껏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사하고 학생 관계도 아주 수평적으로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격이 없는 관계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점에서 우리 이 야학이 아주 그 교육의 진정한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 행위를 우리 스스로가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는 창립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그것이 저희들의 정신입니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류재욱 씨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특히 양손이 모두 불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재욱 씨에게는 타고난 친화력과 임기응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종종 가능하게 만들어내곤 한답니다. 재욱 씨는 학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재욱 씨의 이런 능력은 더더욱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학교 가고 싶었으면 꿈속에도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듣는 건 그 꿈은 다 꿨겠습니까? 내 그때 꿈꾸는 건 지금 잘 생각은 안 하지만 한 10살 약 넘었거든. 10살 좀 넘겠나. 그래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학교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욱 씨는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재욱 씨의 생활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진라라비로 등교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가방에 열쇠 이거 키거든. 내 여기 태우고 앞으로 조금 더 대고 브레이크 잡고 너도 있는데. 장애인인 재욱 씨의 등교는 참으로 험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나마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한 번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몇 번이나 리프트를 타고 오르내려야 합니다. 2시간이 걸리는 이런 과정은 웬만한 인내심이 없이는 참아내기 힘들 겁니다. 뒤에 말고 옳지 그래 됐다. 그래 수고했다. 게다가 자원봉사자의 임무도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길은 재욱 씨가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죠. 재욱 씨가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할 무렵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입은 김희석 씨도 등교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승용차로 등교를 하는 데다 2년 동안 반복하느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희석 씨의 등교 과정은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교통사고처럼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이를 극복해내는 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자꾸 도와주면은 솔직히 뭐 누구든 간에 자리 보기 힘들고 혼자 버려놓으니까 혼자 하게 되더라고. 나는 사람 만난다는 게 이제 좋다는 기분으로 학교를 갑니다. 요즘은 공부를 떠나서. 처음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인정하기도 힘들었다는 희석 씨. 하지만 이젠 자신보다 더 힘든 학우들을 태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 않고 돌아갈 줄 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는 8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유 그 앞에 예, 그 밑에도. 그 무렵 재욱 씨도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잘 올라가네요. 버스 늦어서 안 올라갔는데.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유머를 섞어가며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게
재욱 씨의 매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받은 뒤엔 밝은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기본이지요. 진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재욱 씨 등교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건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의 등교라서 지칠 법도 하지만 학교에 들어서는 재욱 씨의 표정은 어두운 법이 없습니다. 안녕. 이런 모습이 좋아서 가끔 저희들은 왕자병이라고 역시 놀려대기도 학교가 하죠. 좋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희석 씨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희석 씨의 차에 동승했던 학생들을 2층으로 업어나르는 것도 남자 선생님들의 몫이죠. 그때쯤이면 교무실엔 식탁이 차려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등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7시는 진라라비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4곳의 교실에서는 동시에 1교시 수업이 시작되죠. 학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수준에 따라 교실을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Y는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거 Y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I죠. 이제 명희 씨는 이제 보는 건 아시는데 말하는 걸 이 수업은 진라라비의 수업 가운데서 가장 시끄럽고 요란한 수업입니다. 서준호 선생이 맡고 있는 이 영어 수업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죠. 명희 씨 다시 한번. 아니 안 해. 안 배워 명희 씨 이제 보는 건 아는데 말을 하는 걸 이제 못하네. D, E, F, G 그런 뭐 이런. 자,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고 이제 다시 알파벳 처음부터 합니다. 자, M, N, O, P, Q, R, S. 10번씩. A 10번. 서준호 선생은 신임 교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준호 선생은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의욕이 강합니다. 당연히 다른 수업보다 숙제도 많죠. 수빈 씨, 조금만 써오세요. 예. 수업이 이어지는 동안 교무실은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의 차지가 됩니다. 물론 수업이 비는 교사들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준비하게 되죠. 수업 준비를 하는 이상욱 선생의 진지한 태도를 보면 저희 진라라비 교사들의 열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Thanks a lot. I love flowers. They are so beautiful. I'm glad to hear that. 전병호 선생의 영어 수업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입니다. 진라라비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쏘는 뭐야 이거? 스몰이 작은 건 이거. 쏘. 맑았죠? And 500. 언제나 자신만만한 강의. 그것이 전병호 선생의 장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대학교 못 갈 일은 없구나 보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 1%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왔던 거와 현실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진라라비에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10시경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등교할 때처럼 혼자서 학교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등교할 때 혼자서 온 학생들까지 대부분 이렇게 승합차로 하교를 합니다. 교사들의 전송을 받는 하교길. 진라라비에선 등교보다 하교가 더 즐겁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하교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내내 하교 승합차 안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언제나 맨 마지막에 내리는 건 현우입니다. 집이 제일 먼 현우까지 무사히 바래다 줬을 때 진라라비의 하루 일과는
그때 비로소 끝이 나는 거죠. 저희 진라라비에는 모두 15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이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장애인입니다. 사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진라라비에서는 수시로 장애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체험에는 항상 2명 정도의 교사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사들은 정말 위급할 때만 나타나는 도우미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허용되죠. 이번에 휠체어 체험을 하는 김동범 선생은 그동안 장애 체험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보도블록 오르는 것은 몇 번의 체험 정도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죠. 김동범 선생의 첫 번째 임무는 할인점에서의 물건 구입이었습니다. 장애 체험을 할 땐 다른 교사의 도움을 청하는 한 번의 찬스를 쓸 수 있는데 할인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도로 찬스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행한 전병일 선생은 아예 모른 채 하네요. 여기서 쇼핑카트가 있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휠체어가 거의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동범쌤의 어떤 경력이랄까요? 휠체어 경력을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체험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장애인 신용을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의 실태가 어떤가를 확인해보는 것도 장애 체험의 중요한 목적이죠. 원래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런 장애 체험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제 규격대로 만들어져 있기보다는 대부분 마크만 붙어있는 형식적인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한편 그 시각 동대구역 부근에서는 안상진 선생이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라라비의 교무 주임인 안상진 선생은 장애 체험 경험이 풍부한 편인데 시각장애만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단 있어요. 아니 이건 익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찬스 나왔자. 아 찬스 쓴다고 않겠어요. 아니 찬스 나 쓴다고 않겠어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기 편한 김밥을 시켰는데도 안상진 선생은 결국 손을 사용하고 맙니다. 나 한 입만 줘. 뭐? 불고기 라이스. 장애인 교사와 장애 체험을 하는 비장애 교사의 화기애애함.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도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줄래? 내가 줄게, 고기 줄게. 아무리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장애를 극복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장애 체험이 있던 다음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라라비의 교실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많은 학생들로 왁자지껄한 다른 수업과 달리 오늘 이은주 선생의 국어 수업은 학생 수가 1명뿐입니다. 장애가 가장 심한 경배 씨를 이은주 선생이 개인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진라라비에 나오기 전까지 경배 씨는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펜을 쥐기도 힘들 정도라서 글씨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죠. 글씨를 쓰던 경배 씨의 손이 굳어지면 수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면 이은주 선생은 경배 씨의 손이 풀릴 때까지 경배 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노래를 워낙 좋아하는 경배 씨에 대한 배려죠. 경배 씨가 집에 오면 학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신대요. 자기도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경배 씨 스케치북 낭독해 보니까 원래 주소 같은 거 집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못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주소가 쓰여 있고 뭐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학교를 보낼 때 이렇게 뭐 되게 공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밖으로 한번 더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내셨는데 지금은 또 많이 경배 씨도 많이 배우시고 하셔서 잘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기뻐하시고. 영어를 30명 중에 17명은 영어 지원하고 21명은 수학. 이 수업은 심지훈 선생의 수학 시간입니다. 그 두 개 다 지원한 사람 그럼 도대체 몇 명일까? 그걸 한번 구해보자. 심지훈 선생은 올해 22살의 대학생으로 나이로만 봤을 때 진라라비에서는 막내 축에 속합니다. 자기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어리죠. 잡지 말고 영어를 네 명. 다시 한번 해보시죠. 30명. 4명 맞는데요. 4명 시작할까? 예. 하지만 학생들을 다루는 강의 솜씨만 놓고 봤을 때 심지훈 선생의 강의 솜씨는 어느 선생님 못지 않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빵점. 시험치라서 빵점 받게. 그게 말이 돼요? 한편 서준호 선생의 수업은 생각대로 풀려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추루 씨가 숙제를 잘 해오지 않았던 게 결국 오늘에야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숙제 지금 몇 번 안 해오세요? 지금 3월 한 달 내도록 지금 안 해오는 게 주잖아요. 내가 말씀만 드립니까? 주경 야동하면 힘든다고. 낮에 그래 숙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 버리 먹고 살아야지. 좀 이상한. 그럼 야, 왜 다니십니까? 제가 지금 10일부터. 아니, 이게 10일입니까? 아니, 또 술 먹을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계속 알파벳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실래요? 술바 좋은 일이 있어요. 예? 술바 좋은 일이 있어요. 내 술 먹는데 와요. 그럼 숙제하는 거는 왜 안 하십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술 먹어야 돼요.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고 나이 많은 학생과 나이 어린 신임교사의 갈등. 그런데 이날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까지 건드렸으니까요. 재수 붙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래 안 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가방을 싸는 추루 씨의 반응에 큰 기침까지 해가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서준호 선생. 사태를 진정해 보려 하지만 추루 씨는 막무가내입니다. 수업 중입니다.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추루 씨가 수업 도중에 나가버리자 신임교사인 서준호 선생도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교무실로 가더니 교무주임인 안상진 선생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요? 네요. 수업해야겠어. 숙제를 뭐라고 목표 사고 계속 그럼 지금 나가고 수업해요. 와 들어와요. 수업 아예 안 끝났어요. 아 그냥 수업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업해요. 안상진 선생이 수업을 계속하라고 밀어내자 서준호 선생은 쑥스런 표정으로 물러나와 다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업의 분위기는 서먹하기만 합니다. 하긴 수업을 듣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렸으니까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안상진 선생이 추루 씨를 달래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추루 씨의 태도를 보아서는 화가 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소 서먹서먹한 가운데 서준호 선생이 교사답게 먼저 화해를 시도합니다. 싫어서는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서준호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루 씨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이런 갈등이 오래 계속되진 않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런 갈등은 풀리기 마련이죠. 군사부 일체라 계십니다. 내가 안 만나면 나이 많아도 선생님이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말도 되는 안 하는 소리입니다. 무시한 적도 없고요. 그 아래는 뭐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추루 씨의 이런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서준호 선생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참 하고 나서도 마음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알 수 없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요. 진짜 엄밀히 따지면 사회에서 만나면 어른인데 학생과 제자 간의 관계라고 해요. 학생 스승과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많죠. 그랬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이해입니다. 저희 교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 것도 이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죠. 주말에 우리 담임 선생님.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 영어 쌤 아니에요? 잠깐만요. 수아 선생님. 못 들리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주니까 고생 많이 술 먹다가 지신세 조지고 내 병 추루 씨는 2급 정신장애인입니다. 49이 되도록 공공근로를 하면서 노모와 단 둘이서 살아가고 있죠. 추루 씨는 한때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 해줍시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바라는 것도 저희가 들어서 또 저희가 수업할 때 내지는 학교 생활할 때 그런 걸 반영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가정 방문하는 예, 다른 거다 다른 사람한테 뭐 뒤떨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 같이 하시마고 막 정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추루 씨의 어머니는 불만을 털어놓듯 나이든 아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죠. 그만큼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이란 것을. 이날의 가정 방문은 두 곳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추루 씨의 집을 나온 저희는 다음 방문지인 현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가게는 니 또 긴장해가 막 땀 흘리지. 현우 긴장하면 땀을 흘리나 봐요. 예, 긴장하면 막 몸도 돌아가고 그렇죠. 진라라비의 막내인 현우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도 비교적 유복한 편이죠. 예, 한 번씩. 지금 교회도 나갔는데 요즘에 또 교회 뭐가 삐졌는지 교회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데? 수업이 없는 날 현우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머리 염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핑크를 좋아하고 마음은 요즘 신세대 그대로지만 몸이 워낙 불편해서 아직 글씨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우. 현우를 볼 때마다 저희 교사들은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하자. 예.
현우가 나이가 20살, 21~22살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교육을 못 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교사들끼리 되게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그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쭸더니 누군가 한 명이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서 할 수 없고 누군가 꼭 부모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뭐 한 번에 이동하려면 꼭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이 현실 때문에 장애인들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취업난도 취업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박탈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주 생존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검정고시를 앞두고 기호 씨는 종종 도서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열람실에 들어설 때마다 기호 씨는 불만입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 이렇게 따로 만든 것이긴 하겠지만 굳이 열람실을 따로 써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책상뿐인 열람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장애인 시인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기호 씨. 이런 현실에 대해 시상이 떠올랐는지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써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왜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를. 저도 악기가 틀려요. 친구들이 거기 있고 나이는 전부 다 틀리지만 그래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들이 뭉쳐가지고 장애인 아이라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노력하기를 제가 거기서 나오기가 싫어요. 일반 열람실로 옮긴 기호 씨는 그곳에서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가방을 좀 내려달라는 요청에 공부를 하던 여학생이 힐끗 쳐다보고는 자리를 떠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황당합니다. 거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기호 씨. 결국 한 남학생의 도움을 얻어 가방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꺼낸 뒤 자리를 잡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늘 꿋꿋한 기호 씨. 이런 기호 씨가 대견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호 씨는 더 이상 이런 대견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저희 진라라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날은 놀이시설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외출이 힘든 장애우들을 위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30일이죠.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 대구까지 유학 온 김종훈 선생은 진라라비의 열성 팬입니다. 30일 동안에서 5일에 5일.
그 5일도 제대로 외출 못하는 장애인이 70%가 넘거든요. 지금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떻게 혼자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축하고 그래도 겨우 올라와요. 단지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조금만 눈을 조금 낮춘다면 충분히 같이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참 그게 안 되면 좀 아쉬운데요. 장애인이 혼자서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놀이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어뒀습니다만 이런 경사로를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계단을 이용하라는 말은 장애인들에게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려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계단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스로 관리자의 도움을 얻어 엘리베이터를 타긴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 놀이시설은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장애인들도 이런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진라라비 식구들의 바람입니다. 검정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진라라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했죠. 희석 씨도 고졸 검정고시 수험생 중에 한 명입니다. 희석 씨는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은 여자친구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죠? 이제 뭐 졸업하면 잘해야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잘못되면 또 집안에 가장이 될지 모르는데 아주 성숙된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제 뭘 할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제 뭐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을 벌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겠죠. 희석 씨에게 있어서 검정고시 합격은 장애를 입은 뒤 겪었던 어려운 나날들에 대한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늘 성실하게 살아온 희석 씨가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사장은 경북 기계공고였습니다. 저희 진라라비에서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 아침 일찍 고사장에 집결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자민 주차장도 이거 없었는데 저희가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일반인 차가 지금 들어와서 예 여기 2개를 꺼놨더라고요. 요거는 원래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장애인 고사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화장실도 하지만 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치러진 검정고시 고사장에는 최소한의 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험 치고 싶어도 그 시설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서쳐 포기한다. 나는 화장실에 된다. 화장실에 데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실제도 안 되지만 이제 검정고시를 며칠 앞두고 저희 교사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고사장인 경북 기계공고를 방문했습니다. 점검 결과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어느 정도 개선은 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교육청에서 돼 있다고 이야기를
당당히 하길래 왔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실망을 또 안겨주니까 좀 그렇네요. 함께 살아야 할 준비. 아직도 그 준비는 덜 된 듯합니다. 드디어 1교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진라라비의 수험생들도 다른 수험생들처럼 시험을 치렀죠. 은숙 씨, 명혜 씨, 용우 씨, 그리고 장애가 심한 기호 씨는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20분에 시험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연달아 지금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시험을 계속 치는 것도 아니고 중간 합격한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나간단 말이에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표 이렇게 10분이나 더 늦게 해놓고 이날의 해프닝은 장애인들의 시험 시간 시간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저희 교사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55분 다른 사람 다 55분 그러니까. 40분이니까. 왜 식사 시간 짧게 하시라면 선생님 좋겠습니까? 장애인 시간표 대신 비장애인 시간표가 벽에 붙어 있고 그나마 정해진 시간도 비장애인보다 짧은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으로 돼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떠올리는 단어는 참담함입니다. 쉬는 시간도 비장애인들은 20분이거든요. 저희는 10분밖에 안 돼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간을 고쳐 쓰는 여정희 선생. 속상해. 오늘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 것 같아.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준비도 못해서요. 미안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근데 시간표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누구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시죠. 저희 진라라비는 공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학교를 자퇴한 다음 저희 진라라비를 방문한 정구선 군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몸을 다치거나 어떻거나 뭐 학생으로서 당연히 학교 다닐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보통 안 받아주죠. 그럼 그런 경우 요구하고 하면 학교에서 받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세야죠. 뭐 왜 자체를 씁니까?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공교육의 기회를 잃는 장애인들. 사회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장애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앞으로 살면서 저보다 더 큰 일이 닥치는데 그 학교는 다녀야죠. 이번에 검정고시를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용우 씨. 용우 씨는 요즘 늘어난 잔업 때문에 수업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늘 웃는 얼굴에 더러 농담도 던질 줄 아는 용우 씨지만 진라라비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즌 소개했고요. 소개하고 또 내일 또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좋은 용우 씨의 직업은 목공예입니다. 이젠 목공의 기술자로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혈우병이라는 불치의 병은 27이나 된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잘못되면 팔자 타령을 합니다. 또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찾아오는 복마저 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정해진 팔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8년 전 바다를 향해 뱉었던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 대신 노트에 꿈을 적어갑니다. 오늘도 난 자신과 약속을 하죠. 누구에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꿈을 잃지 말자. 내가 변한 것도 많이 변한 것도 진라라비 학교에서도 좀 성격도 많이 변했고요. 사람 대하는 것도 많이 변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우들 다 사람도 좋고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있어. 저는 진라라비의 소식지 날개의 편집일을 하면서 종종 진라라비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여름에 산간학교에서의 일입니다. 난생 처음, 그것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던 우리 학생들의 행복에 넘치는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과거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겹쳐집니다. 이제 칸 속에 글씨를 채워 쓸 수 있게 된 경배 씨. 현우의 휠체어를 도맡아 밀어주는 추루 씨. 결혼을 앞둔 희석 씨와 예쁜 여자친구. 늘 붙어 다니는 단짝 희경 씨와 은숙 씨.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언제나 애쓰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까지. 진라라비는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훨훨 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비록 몸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래서 어려움은 많지만 저는 우리의 진라라비들이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진라라비들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미 날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도 될까요? 빼앗기면서도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제발 그렇게 잊지 말아달라고. 일단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화를 보러 가고 문화체험을 가게 되면서 조금씩 당당해지는 모습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큰 변화라도 작은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도 3년 동안 그런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이제 때까지 살았던 거 다르게 우리 학교를 거쳐갔다는 자부심만으로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